체나이 삼성전자 공장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부르주아에겐 강하게, 프롤레타리아에겐 더 강하게라는 말이 오갑니다. 이는 작당 모의를 하며 파업에 가담하던 주동자들의 핵심 이념이 담긴 구호인데요. 회사 측에서 불법 파업에 가담한 주동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소문 때문에 더욱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의 눈빛이 반짝이며 말없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라지 쿠마르입니다. 저는 30살이고 IIT 마드라스를 졸업한 엔지니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죠. 제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직장이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와 기업 방식에 깊이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삼성전자에 입사했을 때 한국인 상사들의 일하는 방식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의 끈기, 열정, 그리고 팀워크 정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정문화의 조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적인 유대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입사 후 2년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하며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김치와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도 즐겨 먹게 되었죠. 제 노력을 알아본 회사는 저를 빠르게 승진시켜 주었고 그렇게 저는 중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수록 일부 동료들은 저를 회사에게라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너무 회사 편만 든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동경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공장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불만이었어요. 왜 우리는 한국 직원들보다 월급을 적게 받나요? 왜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하나요? 그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는 이런 불만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인도 직원들의 근무 조건이 한국 직원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동료들의 불만을 경영진에 전달하고 동시에 회사의 입장을 동료들에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어느 날 라인에서 일하는 아미트라는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 보였어요. 라지, 너도 알겠지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이야기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업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미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비크람이라는 사람 알지?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 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더 나은 복지를 요구하고 있지. 비크람이라. 그는 최근 인도 내 반도체 생산 제조업체인 TSAL 타타 반도체에서 이직해온 직원이었어요. 처음부터 그의 행동이 눈에 띄었죠. 항상 회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동료들을 선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처음 삼성에 왔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비크람이 우리 회사의 문화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비크람이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삼성의 좋은 점을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삼성의 장점들을 설명해주기도 했어요. 우리의 기술력,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 목표는 비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가 삼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비크람은 여전히 강한 저항을 보였고 때로는 제 호의를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크람이 우리 회사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계속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크람을 찾아갔어요. 그는 마침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비크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비크람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회사에게는 무슨 일로 왔지? 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비크람,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탄 동료 아닌가?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구는 거야? 비크람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료? 우리가 어떻게 동료야? 너는 회사 편이고 우리는 그저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예일 뿐이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크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 모두 이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야.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 하지만 비크람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라지, 넌 아직도 그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모양이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해.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을 시도했어요. 비크람,
파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나 비크람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라지, 넌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래, 알겠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그렇게 대화는 끝났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인 상사들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직원들을 설득해볼까? 결국 저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인 상사인 김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부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김 부장님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 라지. 무슨 일이지?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 비크람의 선동, 그리고 파업의 위험성까지. 김 부장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라지, 내가 이 상황을 알려줘서 고맙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어.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부장님, 제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김 부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동의하셨습니다. 좋아, 라지. 내가 직원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라인별로, 부서별로 직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불만, 요구사항, 그리고 희망사항까지 모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직원들의 불만이 단순히 임금이나 근무시간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존중받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노력이 인정받길 원했어요. 또한 많은 직원들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더 소중히 여겨주길 바라고 있었죠.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김 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제 보고를 듣고 깊이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 직원 미팅을 소집하셨습니다. 미팅에서 김 부장님은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미팅 이후 공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텄습니다. 하지만 비크람과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여전히 파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폭풍전의 고요함 같다고 느꼈어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 공장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공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요. 한국 기업의 우수성과 인도의 잠재력이 만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비크람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동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비크람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죠. 삼성은 우리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직원들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공정합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비크람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는 황급히 비크람에게 다가갔어요. 비크람,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마.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비크람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첫째, 임금 100% 인상. 둘째, 주 4일 근무제 도입. 셋째, 모든 관리직의 50%를 인도인으로 교체. 그의 요구사항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요구였습니다. 이런 조건을 회사가 받아들일 리 없었고 받아들인다 해도 회사는 큰 위기에 빠질 게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결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웁시다. 비크람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책을 물었죠. 김 부장님,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라지, 이건 정말 큰 문제야. 본사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해. 다음 날 회사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비크람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온 최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겠죠. 직원들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 제안들이 오갔어요. 임금 인상, 복리후생 개선, 승진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비크람의 요구사항 중에는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특히 관리직의 50%를 인도인으로 교체라는 요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비크람이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이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무슨 뜻이지, 라즈? 김 부장님이 물으셨어요. 비크람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그가 지역 정치인들과 자주 만나는 모습을 봤어요. 어쩌면 이 사태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곧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군. 최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비크람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고 직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우리는 비크람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오랜 친구인 아미트를 찾아갔습니다. 아미트는 공장 내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아미트,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라지? 비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내고 싶어. 그의 과거, 현재 활동, 특히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야. 아미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알아볼게. 며칠 후, 아미트가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크람이 지역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해요. 심지어 다음 선거에 출마할 계획도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이 정보를 입수한 후 우리는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직원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중요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랬어요. 먼저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인도인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안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비크람의 실체를 폭로할 준비를 했어요. 그의 정치적 야망과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왔어요. 전체 직원 미팅이 소집되었고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최 이사님이 나와 회사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예상대로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크람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였어요. 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비크람의 실체를 폭로했어요. 그의 정치적 야망,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놀람에서 분노로 그리고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비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단상으로 뛰어올라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이건 모두 회사의 음모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직원들은 비크람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어요. 파업의 기운은 수그러들었고 대신 회사와 직원들 간의 대화가 활발해졌습니다. 비크람은 결국 회사를 떠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비크람의 실체를 폭로한 후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장에 출근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문 앞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비크람은 없었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김 부장님과 다른 관리자들이 이미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죠. 라지, 상황이 심각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 김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일단 본사에 보고했어.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 김 부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본사에서 인도 공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삼성전자가 철수한다고요? 그건 우리 지역 경제의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나도 동감이야.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사에서 철수 결정을 내릴 거야.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대책 회의를 시작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때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진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김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하셨어요. 좋아, 라지.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맡아줘.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그렇게 저는 은밀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몇 명 모았어요. 아미트, 프리아, 라훌 모두 공장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들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겐 48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동료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내야 해요. 우리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담당 구역을 나누고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파업 주동자들의 눈을 피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만났습니다. 그들과 커피를 마시며 때론 점심을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죠. 놀랍게도 많은 직원들이 파업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사실 나는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파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필요해요. 하지만 회사가 떠난다면 우리는 모두 실직자가 될 텐데 그게 더 무서워요. 또 다른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극단적인 요구사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우리는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경쟁사와 접촉했다는 소문, 심지어 돈을 받고 파업을 선동했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48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을 만들어야 해요. 동시에 파업 주동자들의 비리를 폭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부장님께 우리의 조사 결과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깊은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라지, 내가 해냈구나. 이거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본사에 즉시 보고하겠어. 그리고 우리의 제안은 본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직원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전체 직원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료 여러분,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여러분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의 제안을 설명했어요. 근무 환경 개선 계획,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죠. 동시에 우리가 발견한 파업 주동자들의 비리도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직원들을 기만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태를 이용했는지 증거와 함께 설명했어요.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놀람에서 이해로, 그리고 안도로 변해갔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동료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고 파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일터로 복귀했고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이 사건 이후 우리 공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과 회사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고 소통도 더욱 원활해졌어요. 파업 사태를 겪으며 저는 한국인 상사들로부터 배운 정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김 부장님은 언제나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회사는 하나의 큰 가족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김 부장님과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라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해. 그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봐야 하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정문화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고민, 꿈, 가족 이야기를 들었죠. 라지 씨, 당신이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니 정말 고마워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저는 직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도 단순히 높은 임금만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했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저는 삼성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인도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회의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여러분,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예요. 삼성의 기술은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서서히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회사 측에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한국식 정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할 때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직원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라지 씨, 큰일 났어요. 비크람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가 건넨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크람이 경쟁사와 접촉하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파업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정황들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김 부장님과 다른 관리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대책을 논의했고 다음 날 아침 전체 직원 미팅을 소집했어요. 미팅에서 저는 비크람의 음모를 모두에게 공개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기만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비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할 뻔했잖아요. 비크람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한 달 후 한국 본사에서 방문단이 왔을 때 그들은 우리 공장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놀랍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뤄내다니. 본사 임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부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라지, 내가 한국의 정문화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적용할 줄은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단단한 팀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삼성전자는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크람과 그의 핵심 추종자들은 기업 비밀 유출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는 회사가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한편 저는 이번 사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식 경영 방식과 인도의 현실을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효율성과 기술력, 그리고 인도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어요. 이 비전 아래 우리는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직원들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현지 대학과의 산학 협력 강화,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혁신 제안 시스템 등이 그 예죠. 지금 첸나이 공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공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저는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첸나이 공장에서 근무 중인 라지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